고맙죠. 이거 슬플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집사님 소개랑 축복이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축복이의 보호자 이정민이고요. 네. 제 반려견 축복이는 올해로 이제 한 13살? 4살 정도 된 노견에 접어든 강아지고, 한때 열심히 운영했던 유튜브 도시 누렁이 축복스라는 채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축복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첫 만남부터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 만났던 거는 이제 용인에 있는 한 보호소에서 제가 직접 만나러 가서 처음 만나게 됐던 건데, 그 전부터 제가 유기견이나 유기견 보호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유기견 공고를 이제 자주 들여다봤는데, 그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이 누렁이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양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제가 1인 가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1인 가구인데 이렇게 입양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1인 가구여서 사실은 그 전에 선뜻 입양을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적합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유기견 공고만 보면서 그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이제 공고를 보다 보니까 강아지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공고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종료 상태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종료 상태는 이제 안락사를 뜻하는 거더라고요. 수많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가족을 찾지 못하고 꺼져 가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러면 나도 용기를 내볼까? 근데 물론 제가 이상적인 환경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다양한 환경 중에서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름대로 좋은 견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축복이를 1인 가구임에도 입양을 하게 된 거죠. 축복이가 입양을 오고 집에 적응하기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적응기라는 게 네.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냥 정말 집에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제 삶에 스며들었고, 저도 축복이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긴 했는데, 근데 딱 3일째 되던 날부터 저를 100% 믿고 저만 졸졸 따라다니고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느낄 때는 시골의 어떤 거친 삶을 살아온 스트릿 생활을 한 강아지였고, 또 그때 당시에 중성화도 되지 않았던 3, 4살 추정의 수컷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킹도 많이 할 것 같고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진짜 배변 실수를 거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바로 배변 패드에 이제 반응을 했었고, 이제 산책을 매일 시켜주긴 하지만 이제 똥도 집에서 안 싸고 참고, 그리고 이제 뭐 마운팅처럼 저한테 뭐 무례한 장난을 친다거나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젠틀한 젠틀한 매너 남이었네요. 그래서 본투비 도시 남자이지 않았나.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적응을 잘했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축복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하셨을 때 좀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잘한 부분은 아닌데, 이제 저는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데려왔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늘 반대를 하셔서 축복이 얘기를 꺼내봤자 반대부터 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질러버렸죠. 선택을 해버렸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믿는 구석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전부터 유기견에 또 관심도 있으셨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좀 정이 많으신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데려오면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데려왔던 거고, 한 달 후에 이제 고백을 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1년에 한 2-3번씩 전주 집에서 맡아주시거든요, 축복이를. 네. 방학처럼 방학의 개념으로 맡아주시는데 진짜 지극정성이세요. 나한테도 그렇게까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싶은데 정말 밥부터 산책도 하루에 한 3-4번 이상은 하시는 것 같고, 정말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막내 아들이 됐죠. 그럼 축복이와 이제 함께 살게 되면서 좀 생활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삶이 없어요. 저도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내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하루 그 일과만 보더라도 새벽 한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산책시키고 축복이 아침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퇴근하고 와서도 축복이 저녁 산책을 또 바로 가고 축복이 밥을 챙기고 그 다음에서 이제 제가 끼니를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꽁냥꽁냥 하다 보면 잘 시간이 돼요. 그럼 또 주말은 강아지에게 더 시간을 써야지. 당일치기든 1박으로든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건 거의 없다.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강아지 입양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비 입양자분들께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강아지를 평생 책임질 수 있겠는지, 이 강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아프더라도 거액을 들여서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병원 가서 MRI 찍고 했을 때 150만 원이 들었거든요. 하루 만에요? 네,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생겼을 때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저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1인 가구라면 여러 가구가 있으면 책임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 그걸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고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다가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때 저는 입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1인 가구라면 더더욱 이 아이의 보호자는 나 1인이니까 더 많은 마음의 준비와 또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준비도 필요하겠네요. 제가 또 듣기로 축복이가 특발성 전개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들었는데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8월 초에 새벽에 갑자기 이제 축복이가 과호흡을 하고 뭐 일어나서 걷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혼자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예.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불을 켜고 봤더니 정말 눈동자가 360도 이렇게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24시 동물병원을 그때 이제 새벽에 한 6시 이때쯤에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까지 가서 MRI도 찍고 모든 이제 검진을 다 했는데 그때 이제 특발성 전정계 증후군이라는 네, 그 진단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 들었는데 노견에게 주로 발생하는 증후군이고 특발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엔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한 80%까지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노견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마음의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저보다 먼저 갈 거고 네. 그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이 친구를 보내줘야지 라는 마음의 준비는 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준비를 아무리 해도 그 현실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슬픈 감정이 이렇게 잡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축복이가 떠나간다면 이렇겠구나, 그거를 잠시나마 체험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세븐팩 또 제가 듣기로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다고 집사님 댁에 또 축복이가 이제 외동 생활을 끝내고 동생을 맞이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셋이 아닌 넷으로 또 살게 되실 텐데 집사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처음 유튜브도 그렇고 강아지를 키우는 1인 가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2인 가구가 됐고 또 이제 10월에 출산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4인 가구가 이제 되는데 제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 제가 낳은 아기와 제 반려견이 둘이 꽁냥꽁냥 하면서 서로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네. 되어주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로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견이다 보니까 반대로 모든 가족이 다 아기한테 이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삶의 의욕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계속 매일 다짐하는 게
우리는 진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누가 아기를 보면 누가 축복이를 보고 축복이가 소외되지 않게 잘 챙겨주자 라고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 이제 좀 정체됐던 제 유튜브 채널을 네, 그동안 이제 1인 가구가 네. 강아지 키우는 모습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렇게 혹독하다는 애기 육아 애기 육아. 네, 애기 육아 콘텐츠로 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죠. 훨씬 더 풍성한 채널 컨텐츠로 이제 구독자분들과 다시 소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축복이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맙죠. 이거 슬플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가족이 되어줘서 저희 가족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제 시간이 없어졌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저 가족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존재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축복이가 되게 사랑둥이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줘서 정말 축복이 이름처럼 축복 가득한 존재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기까지 있어서 정말 더 앞으로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축복이와 더 행복하게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